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최근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의견이 거의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문가가 말하는 테슬라의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수익성입니다. 여기서 CFO란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영업이익을 말하는데, 2015년에는 자동차를 팔아도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면 이후에는 매출 가격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지만, 2017년 이후에는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은 올리는 건전한 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테슬라는 10만 대를 기점으로 수익이 나는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21년에는 1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매출하면서 6.5조에 달하는 총이익을 창출해냈고, 7.8조에 해당하는 지출 이후에도 6조에 달하는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명백히 수익성 좋은 회사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고 멀티플도 이후 수익성으로 인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전기차 이외의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경쟁 기업 구글의 웨이모에서는 데이터를 위해 6,000대의 테스팅 자동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웨이모와 차별된 점은, 웨이모는 인력을 고용하여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기꺼이 테슬라를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의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6,000대의 10시간과 맞먹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6만 대를 운영하면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 6만 명의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발표한 것만 6만 명이고,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은 내부적인 테스트 데이터까지 합산을 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테슬라가 데이터에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무인 택시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글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로보택시의 개발은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을 해야 하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포드와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나 가격의 문제 등 여러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전기차도 같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테슬라는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20년에는 테슬라 총 매출의 6%를 에너지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추가적인 에너지 사업의 투자로 이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 총 매출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뉘는데,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인 에너지 세이지에 따르면 가정용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에 관해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메가팩의 스펙으로는 4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23년까지 40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총 매출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800불 근처에 다다랐을 때 RSI 지표상 테슬라는 과매도 구간으로 다다르고 있었고, 테슬라는 이전부터 200일선의 지지를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인 800불 근처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EPS에서 항상 기대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고, 수익성 또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성장성이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이 성장성 수치를 반영하여 자신이 계산해본 결과 테슬라는 현재 적정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성장성을 높게 잡는다면 62%까지 쳐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에서 계산을 해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약 1600불이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는 아마존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 그에 대한 선점 효과를 크게 누려온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봉자인 것은 맞지만 선점 효과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 시장에는 테슬라보다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자본력도 갖춘 회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순점 효과를 누려야 하는 시점에 모델 3에 대한 퀄리티 이슈나 공급 대란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경쟁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시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전기차 스타트 기업, 기존 회사의 추격 등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익을 그 이상 더 높게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를 알고 로봇으로 최근 관심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로봇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22년에는 더 적은 차량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로서 테슬라는 이미 성장성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21년대에 100만 대를 판 것은 훌륭한 실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테슬라가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1600만 대에서 4600만 대를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요나스에 따르면 2030년 테슬라는 810만 대를 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초록색 점선이 아담 요나스의 예상 매출이고, 하늘색 바는 차량을 5만 1000불에 팔았을 때 1600만 대를 팔아야 현재의 주가를 지탱할 수 있으며, 빨간색 바는 차량을 17,000불에 팔았을 때 4600만 대를 팔아야 현재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0만 대라는 숫자는 전기차 시장의 60%를 의미하고 4600만 대는 전기차 시장의 179%를 의미하는데, 아래의 표를 보면 테슬라가 21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추격하고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테슬라의 24년 점유율은 19%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측한 애널리스트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1200불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17.2%의 순영업이익률을 남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토요타 마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참고로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순영업이익률은 7.7%였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대비 38%의 매출 상승률을 보여야 1200불이라는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시나리오에서 테슬라는 2030년에 800조에 달하는 매출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GM, 토요타, 포드, 혼다, 스텔란티스의 매출을 합한 수치와 맞먹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순이익의 경우는 136빌리언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후하게 쳐져서 영업이익률 8.5%에 매해 연매출이 20% 증가한다고 하여도 적정 주가는 136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주들한테 먼지가 되도록 까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차이나 리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구애를 해왔습니다. 왼쪽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 대란으로 인한 반도체 칩 수급의 문제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보조금 철폐로 인해 이미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의 판매 가격을 4에서 8% 올렸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큰 리스크는 반도체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지속적인 간섭을 이어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기업 감싸기에 들어가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간섭이 들어간다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달아보았는데, 현명한 투자로 22년에도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